병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하루 세끼를 거르고 밤잠을 줄이며 도움의 손길까지 모두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어느 날 환자보다 먼저 쓰러진다면 남은 간병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노년의 간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병이 깊어질 때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아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밥을 먹다가도 작은 소리에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밤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것조차 불안하고 혼자 바람을 쐬러 나가는 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주변에서는 아픈 사람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간병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말할 자리를 잃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려다가도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장기간의 간병에서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사람은 때때로 환자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은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잠을 줄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아플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일상을 동시에 흔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 간병에서 반드시 끊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돕겠다고 해도 부담을 주기 싫다며 거절하고 요양보호사나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권유받아도 배우자가 낯선 사람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물러섭니다. 이웃이 반찬을 가져와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며 사양합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 간병하는 사람의 세계에는 쉬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배우자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곁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녀에게 일부 역할을 나누는 것도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병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가장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지면 결국 간병의 공백은 더 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끝까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습관은 자신의 식사와 수면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늘 환자의 식사부터 준비합니다. 약을 챙기고 체온을 확인하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밥은 식어 있고 결국 몇 숟가락 먹다 말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밤에도 작은 인기척에 계속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몸은 무겁지만 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간병인이 밥을 굶는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줄인다고 해서 배우자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실수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약 시간을 혼동하거나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면 환자를 돕는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아닙니다. 등불도 계속 빛을 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앉아서 천천히 먹는 시간, 짧게라도 깊이 쉬는 시간. 몸이 아플 때 진료받는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힘든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면 많은 보호자가 그냥 지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는 두려움과 슬픔, 답답함,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막막함도 있고
순간적으로 짜증을 냈다는 미안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마음은 몸에 피로가 불면 무기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책임을 감당해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무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지역의 지원 체계를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습관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대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몸이 불편해지면 다칠까 걱정되어 옷을 입는 일부터 식사, 이동까지 모두 대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돌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환자가 천천히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계속 빼앗기면 어느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편리함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거창한 곳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입을 옷을 직접 고르는 일, 숟가락을 스스로 드는 일,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느끼는 일처럼 아주 작은 행동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은 상대방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지나친 보호는 어느 순간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이 상대의 의지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간병을 시작한 뒤 세상과의 연결을 모두 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임 한 번을 빠집니다. 남편을 혼자 두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의 전화를 피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책도 종교 활동도 오랜 취미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집과 병상 주변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와 통화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간병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친구였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잠깐 햇볕을 받으며 걸을 때는 배우자의 보호자이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하늘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배우자를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마음의 힘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문을 완전히 열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 한 줄기와 햇빛 한 조각이 들어올 정도만 열어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병인은 자신이 희생해야만 사랑이 증명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 때문에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다가 삶과 건강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래 평온하 곁을 지켜주는 모습을 바랄 가능성이 큽니다. 간병은 짧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긴 길을 걷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힘을 쏟으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고르고 도움을 나누고 때로는 잠시 멈춰 쉬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지우지 마십시오. 헌신하되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곁을 지키는 동안 그 곁에 서 있는 자기 자신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 역시 식사를 챙김받을 자격이 있고 잠시 쉬어도 되는 사람이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먼저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습관일까요? 자신의 몸을 뒤로 미루는 습관일까요?
아니면 힘들다는 말조차 삼켜왔던 오랜 침묵일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